자, 물권법 강론 보실 차례입니다. 강론이 188페이지에 강론 체계도가 나와 있어요. 188쪽에 물권법 강론. 물권도 총론, 강론 두 개 파트로 나눠지지요. 예, 그 강론 파트가요. 첫 번째가 점유권. 물권 어떻게 나누었어요?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요? 본권. 틀이 중요하다니까, 틀이요.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쪼갰어요. 그죠? 점유권은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줘요? 사실상 지배하면. 물건을 뭐하면 돼요?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본권은 뭐예요? 그 지배를, 점유를 뭐하게 하는 거? 점유를 정당하게 해주는 거. 점유를 정당하게 해주는 거. 그걸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 A 땅 여기 1000평을 A 땅 1000평을 B가 포장마차로 여기 요만큼을 포장마차로 지금 쓰고 있어요. 뭘로 쓰고 있어요? 포장마차로 소유를 해요? 점유를 해요? 점유하고 있죠, 얘가. 소유권을 있어 없어? B가 여기에 대해서? 없죠. 없죠. 여기 그냥 포장마차로 쓰는 거죠. 점유하는 거지, 점유. 그럼 어떻게 하면 B가 여기를 법률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임대 어떤가? A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료 주고 얻으면 되죠. 그럼 법률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없어? 법률적으로 쓸 권리가 생기죠. 그게 본권이에요. 임대 얻어, 임대. 아니면 사 뿌려. 이 땅을 어떻게 버려, 여기를? 매매로 사.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죠. 임대를 얻거나 뭐 하면? 매매를 하면. 그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은 뭐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상 지배만 하면 권리를 주는 거죠. 이 포장마차 하는 분이 여기를. 근데 이거를 점유를, 이 사람의 점유를 뭐하게 해주는 거?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 점유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겨요? 소유권 생기면 돼요. 여기 뭐 생기면? 소유권. 본권은 그래서 소유권과 뭘로 나눠요? 제한물권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제한물권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예, 이게 물권이에요. 자, 그래 보시겠습니다. 책 보세요. 점유권. 동그라미야. 점유권과 두 번째는 본권으로 나누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 다음 밑에가 다 제한물권이죠. 밑에가 다 3번부터 박스. 188쪽. 188페이지에 박스 보고 있어. 박스. 1번은 점유권, 2번은 소유권. 3번이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이게 다 뭐예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이지, 제한물권. 3번부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이걸 무슨 물권? 제한물권. 다시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나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쪼개지잖아요. 3, 4, 5번 묶으셔요. 3, 4, 5번은 용익물권. 6, 7번은 담보물권. 그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7개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몇 개인데요? 8개인데 7개만 나오게 된 거지요.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점유권. 오케이. 점유, 개념 볼게요. 개념. 점유의 요소. 점유는 물건에 대한 뭐만 하면 주는 거냐면 사실상 지배 땡땡. 여기 있잖아요. 포장마차 하려고 여기 점유하고 있죠? 소유예요, 점유예요? 그 점유가 뭐라고요? 무슨 지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배. 법적으로 이 사람은 권한이 있어 없어? 이 땅에 대해서. 그게 점유권이에요. 사실상 지배. 쌍괄 1번. 점유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 첫째, 공간적 지배 가능성. 공간적 뭐가 있어요? 지배 가능성. 둘째는 지배의 계속성. 세 번째는 타인의 간섭 배제. 그래서 이걸 점유의 3요소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점유의 3요소.
점유의 3요소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공간적 지배. 여기 포장마차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너무 잘 돼. 잘 되면 누가 껴? 욕심을 내. 여기 동네 양아치가 어떻게 양아치가? 나가라고 그러지, 나가라고. 이때 B가 뭐라고요? 우이씨, 나 여기 뭐 있는데? 점유권 있는데. 이게 점유권이야. 여기 네 땅이냐? 얘가 양아치가 와서 뭐라고 그래? 여기 네 땅 아니잖아. 나가 그러죠, 나가. 그때 얘가 뭘로 맞소송할 수 있어요? 점유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권으로. 점유권도 권리예요. 첫째, 공간적 지배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지배의 계속. 세 번째는 타인의 간섭 배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점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리적 지배가 있고 관념적 지배가 있는데요. 물리적 지배는 우리가 손에 핸드폰 쥐고 있죠? 그걸 무슨 지배? 물리적 지배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관념적 지배.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 있지요? 선녀가 더운 여름에 옷 벗어놓고 수영하고 있지요? 그 벗어놓은 옷 밑줄이요. 벗어놓은 옷. 그건 선녀가 지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지배하느냐면 관념적으로 선녀가 벗어놓은 옷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관념적 지배라고 그래요. 벗어놓은 옷 밑줄이요. 손에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 지배를 무슨 지배? 관념적 지배. 그럼 우리가 주차장에다 주차해 놓은 자동차, 이것도 차 주인이 점유해요, 안 해요? 하고 있는 거죠. 차를 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 차는 버린 차여 지배하는 거야. 바로 그거죠. 그 지배라는 게 꼭 물리적인 것만 돼요, 관념적인 것도. 그래서 지배라는 표현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지배하고요? 두 개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야.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되죠.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한다.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법무사 시험 문제, 간평사 시험 문제.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것만 돼요, 관념적 지배까지. 그 부분이 그래 중요한 맥락이라고. 네 번째, 쌍괄호 4번이요. 관념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줄로 매달아서 끌고 다녀야죠. 자동차 어떻게 해야 돼? 자동차 화장실 갈 때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도 다 화장실 갈 때 끌고 가야 되죠. 냉장고도 끌고 가야 되죠. 남편도 끌고 다녀야죠.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한 게 뭐예요? 관념적 점유라는 걸 받아들이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엄청난 발견. 그럼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다. 물건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죠?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 점유의 관념화 나옵니다. 관념화. 1번의 별표.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논의가 있어요. 자, 임대인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죠. 임대를 주면 임차인은 건물을 무슨 점유를 하게 돼요? 직접 점유. 동그라미. 직접 점유를 하고, 임대인은 그럼 어떻게? 임대인은 간접 점유. 임차인은 직접 점유.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죠. 이때 임대인의 밑줄이요. 임대인이 재미교포야. 재미교포. 그럼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건물은 여기 있죠.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건물을 점유를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이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 별표. 둘 다 점유자다. 둘 다 점유자. 됐나요? 임차인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 임대인은 간접 점유. 누가 점유자요? 둘 다 점유자. 오케이요? 그럼 거기 써보세요. 건물 관리인 아저씨는 쓰세요. 건물 관리인 아저씨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보조자. 건물 뭐 해주시는 분? 관리인 아저씨. 관리인 아저씨는 뭐라고요?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음.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점유의 추정력 나와요.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1번 자주점유 추정 나오지요. 2번은 권리적법의 추정 나오지요. 1번은 무슨 추정? 자주점유. 2번은 권리적법 추정. 예, 자주점유 추정이 197조. 그 다음에 권리적법 추정은 200조. 자, 먼저 자주점유 추정부터 보도록 하죠. 1항 점유자는요 선의로 그 다음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뭐 해줘요? 추정해 줍니다. 추정의 별 3개. 이게 197조예요. 누구한테 추정해줘요? 점유자에게. 점유자에게 추정해줘요. 무엇을 추정해줘요? 선의. 1번 선의의 1번. 2번은요 소유이사 2번. 소유이사가 뭐요? 가지려는 의사 쓰세요. 소유이사가 뭐라고요? 가지려는 의사. 가지려는 의사를 소유의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평온 공연. 평온하고 뭐가 한 것까지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줘요. 오케이요? 예, 뭐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점유만 하면 뭐 한 걸로? 선의로. 그 다음에 소유이사로.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인정해 주죠. 단 두 번째 점유자에게 무과실은요.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법주문에 없어. 그다음 197조의 추정은 어디에만 미치는 거예요? 선의, 소유이사, 평온공연에만 미쳐요. 뭐가 들어오면 땡이에요? 무과실이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별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출문제. 뭐만 추정해준다 점유하는 사람한테? 선의. 그 다음에 소유이사, 평온공연. 오케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이사야. 소유이사의 별 5개. 별 5개요. 그럼 매년 나오는 거 매년. 자, 그럼 볼게요. 제가 학원 강의를 갔더니 이분이 땅 소유자. 근데 이분이 그 마을에 예전에 보면 무슨 뭐 대감님 그러면 땅 부자 있죠? 땅 부자집 대감님 계시죠? 예. 그럼 그 마을 땅 90%는 그분 거예요. 대감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집들이 대체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죠? 예. 3대 못 간다고. 땅 부자 3대 못 간다고. 이분 땅을 같은 마을 살고 있는 친구 B한테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농사져. 농사지라고 땅을 빌려줬어요. 땅을 뭐 해줬어요? 빌려줬습니다.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계약서 안 쓰지. 그냥 땅 빌려 쓴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계속 농사진 거죠. 누가 농사진 거예요? B가. B의 이름이 돌쇠예요. 그럼 B는 돌쇠는 이 땅을 가지려고요? 안 가지려고? 가지려고 빌린 거예요? 세상에. 가져요? 가져요. 농사 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달라면 돌려주는 거지. 그죠? 돌려주는 거죠. 쓰고 뭐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 돌려주는 거죠. 그거를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거기 써보세요. 위에다가. 빌려줬죠. 그럼 이 돌쇠의 점유는 가지려고 한 거예요? 쓰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빌려줬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로 돼요. 타주. 가지려고요? 안 가지려고? 안 가지려고 그러는 게 타주점이지. 빌려줬다면.
그러면 약속대로 얘가 농사 짓다가 제가 달라는 대로 줘야죠.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분의 누가? 자제분이 땅을 상속받았지요. 예. 돌려달라고 하고 싶죠.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대 줬다는 계약서가 있어야지. 이게. 계약서가 없었어. 저 당시에 1970년도에. 그냥 임대 준 거예요. 구두로만. 임대 줬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재개발되려고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3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요? 30년이 지나버렸어요. 20년도 훌쩍 지나고 30년이요. 그럼 우리 민법에는 점유자가 20년을 점유했잖아요. 20년을 점유하죠. 그리고 그 점유가 무슨 이사일 때? 소유이사.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몇 년을? 20년을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저 땅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돼요. 취득시효로 저 땅을 뺏어갈 수 있어요. 이게 민법 245조. 취득시효로 땅 뺏어가는 게 가능해요. 몇 년 점유하면? 20년이야, 20년.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소유이사야, 소유이사.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래. 이쌈이 되는 거, 이쌈이.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뀔 수 있어. 삐로. 그럼 20년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30년이니까 채웠지요. 관건이 되는 건 뭐라고요? 관건이 되는 건 소유이사 싸움이에요. 소유이사 싸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취득시효는. 근데 소유이사는 그럼 누가 증명을 해야 하느냐, 이거. 증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인 돌쇠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197조야. 그래, 197조 째려보세요. 점유자는 삼각형이요. 소유자요, 점유자요? 돌쇠죠. 뭘로 추정해줘, 법에서? 소유이사라고 추정해줘, 소유이사라고. 돌쇠가 뭐 한 걸로? 소유하려고 한 걸로 추정해줘, 안 해줘? 해준다는 거죠.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땅을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무슨 이사인 걸로? 소유이사. 소유이사가 땅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 가지려는 거. 가지려고 그러는 걸로 어떻게 해준다고? 간주여, 추정이요? 추정을 해줘.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이걸 해줘. 민법 몇 조가?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그래. 197조 모르면 간첩. 그럼 돌쇠한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뭘로 돼요? 소유이사로 추정이 돼버려, 그냥. 그럼 반대로 누구 쪽에서? 상대방이죠. 이 땅 소유자의 자제분이지요. 상대방 쪽에서 뭘 입증해야 된다고? 소유이사였다고? 아니야. 뭐가 아니야? 소유이사가 아니야. 왜요? 우리 아버님이 뭐 했어, 너한테? 빌려줬어. 네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빌려줬다는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만 되는 거야, 이걸. 근데 이분이 이걸 찾아낼 방도가 없는 거야. 왜? 구두계약하고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이 양심적이라서 뭐라고요? 맞아요. 당신 아버님이 나한테 빌려준 거 맞아요. 라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나오면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딱 잡아떼면 끝이지. 그래서 이분이 땅을 뭐 하고 싶어요? 달라고 하고 싶은데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땅 맞죠? 달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뒤집으면 아니 임대 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지. 이분이 고민하는 거야. 달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뺏긴다니까 여기한테. 99% 뺏긴다니까. 세를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농사 진 건데.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면 대법원 밥 먹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60억이 넘는데 이 땅이 60억이 넘는데. 등기하고 상관없이 여기 여지껏 얘기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돼요. 그게 임대차예요. 빌려줬다는 증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 세를 받았다. 그죠? 그럼 뭐야 이게? 빌려줬다는 거야 안 준 거야? 근거가 되죠? 그럼 이게 소유이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돼 얘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 그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누가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소유이사 아니라고. 왜요? 임대 줬으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거를. 저걸 받아주시는 게 그래 중요해야 되는 거지. 쌀을 받았다. 매년 쌀을 한 가마니 받았다. 그죠? 고추를 받았다. 이런 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줬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줬지. 왜 줬지? 친구니까 줬지 내가. 왜 줬다고요? 친구니까 줬지. 임대료 준 거 아니라고. 그럼 이게 증거 자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매년 따박따박 가야지. 매년 따박따박. 그래야 임대료지요. 어쩌다 가면 뭐야 그게? 그냥 지 기분 좋아서 준 거지. 임대료 아니에요. 증거 자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신 거야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60억인데. 60억인데. 이게 취득시효하고 그래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뭐예요? 입증 책임 문제. 기업. 점유자는요. 소유이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해만 해요. 추정되죠? 누구한테 해줘요? 점유자에게 동그라미야. 누구한테 해줘요? 점유자. 이때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자가 누구예요? 돌쇠죠. 돌쇠는 입증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점유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뭘로 된다는 뜻?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의미. 몇 조에 의해서? 197조가 이렇게 해줘요. 197조가. 니은. 그러면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 돌쇠의 점유가 뭐가 아니라?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 타주점유임을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래서 땅 주인 갑이 의뢰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증거. 땅을 뭐 했다는 거? 빌려주었다는 자료. 증거 자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증거로? 제출해야 돼요. 법원에. 그걸 제출 못하면 땅 뺏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3번, 큰 3번 보세요. 큰 3번에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가 나와 있죠. 자주점유는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점유하는 걸 무슨 점유? 자주점유고 2번 타주점유는 소유이사 가지고요. 소유이사 없이요. 없이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타주점유. 예컨대 토지를 뭐 한 사람?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예요. 땅을 뭐 한 사람?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100년 지나도 취득시효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임차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거. 계약서 꼭 챙겨두세요. 계약서. 이렇게 되면은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A 땅을 B한테, A가 형님이 동생한테 명의 신탁을 했습니다. 명의를 신탁했어요. 그럼 명의를 맡긴 사람은 뭐라고 불렀죠? 신탁자. 민법은 앞에 마디하고 뒤에 마디가 다 연결돼 있어요. 앞에서 졸면 뒤에도요. 대책 없어요. 다른 과목은 좀 졸아도 돼요. 왜요? 앞뒤가 분절돼 있거든. 근데 민법은 이러지 않아요. 저 민총 있는 거하고 어디 하고요? 물권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앞에 졸았던 분이 뒤를 잘하는 거 불가능해요. 민법은. 앞에서 졸면 뒤도요. 졸아야 돼요. 연결, 마디마디가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 민법. 여기를 신탁자, 여기를 수탁자. 그럼 등기는 누구에게 되어 있어요? 수탁자에게 등기되어 있죠? 등기가 땅 여기로 되어 있죠. 등기 명의가. 오케이. 그리고 이분이 농사주죠. 농사도. 농사 짓죠. 농사 짓는다는 거는 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20년 농사 졌어. 그럼 여기서 흑심 생겨. 뭐라고요? 봐라. 오늘 내 민법 들었다. 몇 년? 20년 점유했죠. 그죠? 그리고 뭐만 하면? 내가 점유만 하면 뭘로 해줘? 오, 추정해주네. 그럼 이거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러면 B한테 뭐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명의를 뭐 했다는 거? 명의 신탁했다는 걸 뭐 하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면 명의를 신탁했다는 뜻은 뭐예요? 수탁자가 땅을 갖겠다는 거예요?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반환하는 걸 전제로 명의 신탁을 한 거지.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걸로? 돌려주기로 된 거지. 이게 명의 신탁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점이요? 무슨 점이요? 그러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안 돼. 이거는 이 사람은 안 돼. 단 이 신탁자가 뭘 증명해야 된다고? 이걸 입증해야 돼. 이거. 이분도 계약서 있어야 돼. 계약서. 같은 맥락이에요. 다음 점유보호 청구권 우측에 4번 큰 4번 보시겠습니다. 191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이어요. 204조 별 3개.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는 점유를 뺏겼죠. 뺏긴 걸 뭐라고 그래요? 침탈을 당한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걸 수 있어요. 204조. 누가 걸어요? 소송을? 점유자요? 소유자요? 점유자요. 점유자. 오케이요? 그럼 도둑놈도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다 써요. 점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쓰세요. 누구요? 도둑놈도. 도둑놈도 할 수 있다고 거기 써 있잖아. 점유자라고. 소유자예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소송할 수 있는 거라고. 물건 돌려달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점유권 이해를 못해. 점유권은 소유권을 가져야 돼? 안 가져도 돼요? 안 가져도 점유만 하면 권리가 생기는 거야. 점유만 하면. 소유권 가져야 돼요? 없어도? 점유만 하면 권리를 주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 점유를 뭐 한 사람? 뺏긴 사람은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204조예요. 그래, 거기다 쓰세요. 204조 옆에 위에 보면 점유회수라고 돼 있죠? 점유회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점유를 뺏기면 그 점유물을 뺏어간 놈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요? 내놓으라고 그러죠? 내놓으라고 그러죠. 204조 1항이에요. 그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이에요? 점유물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몇 조에 근거해서? 204조에 근거해서.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년. 요거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반드시 이거는요. 소송으로만 돼요. 뭘로만? 소송으로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으로. 그래 이거를 출소기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출소기간. 소송으로 나아가야 돼요. 소송으로. 소송 안 하면 못 찾아 이거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몇 년? 1년입니다. 시험 문제. 2년이요? 1년이요? 1년이요. 1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2년 아니에요.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님이 남이 된다면서요. 님이 잘못 찍으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뭘로? 남으로 되죠. 뭐 하나 잘못 찍으면? 점 하나. 그래서 하나가 1년이야. 하나가. 1년이에요. 민법에 숫자 많죠? 세법 숫자 천지죠? 지금은 안 헷갈리죠? 근데 5월달 내년 5월달 되면 숫자가 몇 천 개 돼요. 몇 천 개. 이 쉬운 게 그래 헷갈리는 거야. 내년 5월달 되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연관어를 넣으셔야 돼요. 연관어. 그래 사망 보세요. 사망. 204조 사망. 전 2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1년 안에. 오케이요? 전 2항은 어느 거요? 전 2항은. 전 2항이 어느 거예요? 1항이요? 2항이요? 1항, 2항 모두. 전 2항은 무슨 뜻? 1항 플러스 2항 모두요. 전항 그럼 전항. 2항만. 오케이요? 자, 이렇게 점유권 마치고 소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물권은 다시 한번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쪼개죠. 본권 어떻게 나눴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바로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그럼 내가 물건을 뭐 한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 소유한다는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그 물건을 뭐 한다는 뜻? 사용하고 나아가서 수익까지 하고 나아가서 뭐까지요? 처분권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사용수익권 플러스 뭐까지? 이걸 다 쥐고 있어야 돼. 다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유권의 정확한 개념. 1번.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할 거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다음 2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의 별표. 물권의 객체는 물건. 거기다 쓰세요. 똑같은 거예요.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죠. 소유권의 객체도 물건. 그럼 분양권. 분양권은 물권의 객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18회. 분양권은 왜 안 돼요? 물건이 아니라 권리니까. 분양권은 물건이요, 권리요? 권리니까. 그리고 올해 27회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아주 쉬워 문제가. 아주 쉽고 아주 간결해요. 근데 아주 바닥에 있는 걸로 해, 바닥에 있는 거. 어려운 거는요, 3문제에서 4문제야. 아주 기본적인 거 잘 보셔야 돼. 세 번째, 토지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지상과 지하에 미쳐요. 동그라미요. 어디 미쳐요? 지상과 지하에. 내 땅 어디에? 위하고 아래. 위아래 미치죠? 위아래 어디까지 미치는 거? 위아래 어디까지요? 이 땅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어디? 지상에. 지하는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밑에 땅굴 팠어. 내 소유권 침범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이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 이 위로. 내 아파트 위로 비행기가 쑥 날아가. 소리 들리죠? 내 소유권 침범한 거야, 안 한 거야? 저 비행기가. 그게 바로 이거야.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리미트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땡땡.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상하고 지하에 미치지요. 그 지상과 지하가 어디까지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건 해석에 달려있죠. 해석에. 그럼 보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 근데 이 아파트 기준으로 위에 1000km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몇 킬로 위에? 1000km. 그럼 내 피해 줘 안 줘? 그럼 내 소유권은 거기에 미칠까요? 안 미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 100m 위로 비행기가 쏙 날아가. 내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그럼 이건 침범한 거예요. 바로 이 뜻이에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오케이요? 네 번째, 소유권은 영원해요. 별표. 영원해요. 그래서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소멸시효에도 걸려요? 안 걸려요. 소유권은 영원합니다. 별표. 권력도 영원하지 않죠? 사랑도 영원하지 않죠? 공부도 영원하지 않죠? 뭐만 영원해요? 예, 소유권 영원해요. 공부 영원히 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열정도 영원하지 않죠? 열정 영원하지 않아요. 공부는 언제 제일 열심히 해요? 아니요, 1회 맨 첫 해가 제일 열심히 해요. 재수, 삼수로 넘어가면 정말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올해 하는 분이 11년 차도 계셔요. 11년 차도. 그분은 뭐예요? 그냥 원서만 내고 그냥 가, 시험장에. 그냥 가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 떨어지죠. 열정이 제일 투철하고 치열할 때는 첫 해입니다. 첫 해.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 열정이 반으로 줄거든요. 반으로 줄어요. 책 반도 안 봐요, 이제. 3년 차로 가면 반의 반도 안 봐요. 지금 하프 남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딱 보인다니까요.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년 5월 되면 정말 멀어져요. 아주 멀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갭은 요만큼씩 벌어지는 거예요. 요만큼이 모여가지고 이만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3년, 4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여기서 딱 보면 보여요. 집중이 안 돼 있어요. 집중이 딱 안 돼 있어. 딱 보여요. 1시간 앉아 있어. 근데 그게 대부분 딴 생각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 적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미 멀어져 있다니까. 학원에서도 딱 보면 보여요. 아, 저분 보면 아 그래요. 실장님도 알아. 실장님도 알아.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알아요. 왜요? 집중이 안 돼 있다니까. 우리 살 빼러 가면 그 헬스 트레이너가 그러죠.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고요? 사모님 그냥 오기만 하면 빼준다고 그러죠. 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야? 그냥 와가지고 TV 보고 있어. TV 보고 이러고 있어. 걷죠? 살 절대 안 빠집니다. 4시간 거기에 있어서 4시간. 헬스클럽 안에. 뭐 하고요? TV 보고 이렇게 걷고 살 절대 안 빠집니다. 뭐 하시라고 주문하세요? 집중해서 15분 하시라고 그러죠. 집중해서 15분. 그게 불타는 시간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동영상 오래 본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타는 15분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15분. 다음 상린관계 보시겠습니다. 상린 할 때 상이 뭐냐면 서로 상자예요. 자, 우리 지금 소유권을 보고 있습니다. 개념, 소유권을 뭐라고 정해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두 번째는 소유권의 범위 문제인데요. 소유권의 범위하고 관련돼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상린관계. 서로상 이웃탈린 써볼까요? 서로상 이웃탈린. 서로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한 것? 인접했을 때. 인접하면 싸우죠. 싸우죠. 그거 싸우지 말라고 법에 정해놓은 게 상린관계예요. 싸우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예, 여기 땅 700평, 여기 땅 200평. 이쪽이 훨씬 크죠? 예. 이때 둘이 으르렁대거든요. 사이 좋으면 으르렁대리지 않지만 사이 나빠지면 으르렁대요. 여기 담 설치하려고 그래, 담. 돈 들어가죠? 그죠? 그럼 담 설치하기 전에 측량도 해야 돼요. 그죠? 측량비도 또 들어가. 그죠? 이거 해결 어렵거든요. 이때 법이 정해놨어요. 이게 상린관계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하면? 인접성이 요건에 인접성. 첫째는 인접성. 뭐하고 뭐가 인접해야 돼요? 부동산하고 부동산. 이게 딴치면은 토지라고 나왔어. 토지. 토지와 토지가 인접하면 생기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뭐가 인접해야 돼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면 토지만 들어가요? 건물도? 이 시험 문제야 이게 사법고시. 그래서 상린관계는 토지에만 쓰여요? 건물도요? 부동산에 다 쓰는 거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하면? 인접해서 붙어 있으면, 인접해 있으면 법률의 규정대로 하라고. 뭐의 규정대로? 법률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게 상린관계예요. 읽어볼게요. 부동산 소유권과 소유권이 서로 뭐 할 때? 인접한 경우. 인접이죠. 떨어진 건 돼, 안 돼? 쓰세요, 거기다. 이게 중요해.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인접한 땅이만 돼. 인접한 부동산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호간에 인정되는 법적인 권리를 상린관계라고 해요. 오케이? 두 번째, 상린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발표. 올해 시험 나왔어요. 27회. 세 번째, 준용 별표. 준용. 소유권에 규정된 상린관계 규정은 이 규정은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준용해요. 준용이 무슨 뜻? 끌어다 쓰는 거죠?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를? 소유권에 있는 거. 소유권에 있는 걸 어디다 써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도 끌어다 써요. 예를 들면 밑에 볼게요. 219조 있고 박스에 237조 있지요. 237조 밑에 거 먼저 볼까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인접해서 토지 소유하지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 설치합니다. 담 설치의 별표. 담 설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비용으로. 26회 기출. 26회 기출. 두 번째,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지요. 전항의 비용이 무슨 뜻? 경계표나 담 설치. 절반이죠. 그러나 측량 비용은요? 면적에 비례합니다. 측량비는 그럼 누가 많이 내요, 여기서? A가 많이 내는 거지. 오케이. 써보세요. 측량비는 어떻게 부담해요? 면적 비율. 그죠? 담 설치비는 절반씩, 절반.
됐죠? 이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놓은 것, 이게 상린관계예요. 사망, 전이항. 전이항은 어느 거요? 1항, 2항 모두죠. 전이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 다른 관습의 삼각형. 다른 관습이 없으면 있으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그럼 관습이 없으면 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법대로. 관습이 있으면 관습대로. 별표. 그럼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A하고 B가 전세권자예요. 소유권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하고 전세권이 인접해 있죠. 그때도 이 규정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준용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준용돼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별 3개. 지상권에는 18회 시험, 전세권에는 24회 시험. 준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3번에. 3번에 준용이라고 돼 있죠. 그 준용을 어디에 준용해요? 지상권에도 준용하고 어디에도? 전세권에도. 지상권은 18회, 전세권은 24회. 다음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돼 있죠. 219조 나오죠 위에? 네. 예, 별 3개. 여기는 A 땅, 여기는 B 땅, 여기는 C 땅. 여기는 D 땅. 사실 땅이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안 돼 있죠. 실제 가보면 삐뚤빼뚤합니다. 그죠? 예. 자, 이때 여기가 공로, 길입니다. 길. 이때 C가요, C가. 저기 자기 땅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 밟아야 돼요? AB 땅 밟아야죠. 이때 C가 여기를 길로 내달라고 할 수 있나? 여기 길 내달라고. C가 A한테 길 내달라고 할 수 있나? B가 A한테 여기 길 좀 내줘. 길 여기 쓸 거야. 돼, 안 돼요? B는요? B는 되고 C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일 중요한 요건에 있어, 요건. 요건이 뭐예요? 인접성. 그래, 앞에 거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다 꽝이야, 민법은. 인접한 사람끼리만 되는 거야, 인접한. 그럼 여기하고 인접한 건 누구? B는 여기를 길로, 진입로로 쓰자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통행권이에요. 그거를 누가요? C가 와서 우기는 건 돼, 안 돼? C나 D는 안 되는 거죠. 왜요? C하고 A는 인접하지 않았잖아요. 인접이 요건이야, 인접이. 다만 A가 그래라, 다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예. A가 야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만 다니고 C하고 D는 못 다니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아요. 이렇게 길이 나 있어, 이렇게. 길 나 있죠? 그럼 C나 D가 여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싶어? 여기로 좀 당기게 해줘. 왜?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여기 다니게 해달라 이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회 도로가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C나 D는 여기에 대한 통행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통행권 없어요. 그럼 B는요? B는 여기 얘도 우회 도로 있어, 없어? 우회 도로 있죠? 그럼 여기 통행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B도 통행하려면 여기에 뭐가 없을 때? 우회 도로가 없으면. 여기 우회 도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으면 B가 여기를 뭐 할 수 있다고? 통행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 거기다 써보시죠. 요건. 통행권의 요건은요. 요건은 딱 두 단어예요. 딱 두 단어. 써보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진입로가 없을 때. 학개론에서는 이거를 맹지라고 그래요. 그죠? 맹지. 길이 없는 땅. 길이 없는 땅. 그럼 땅값은 어디가 비싸요? 어디가? A 땅 비싸고 B, C, D 땅이 싸지요. 길이 없어. 주변에 진입로가. 길 없으면 어떡하죠? 길을 내야죠. 당연하죠. 길을 내야죠. 대한민국에 맹지는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어디? 맹지 어디 있어요? 맹지 어디 있어요? 제주도 땅 가면 거기 길이 있어요. 그죠? 저 북한산 산자락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 없는 땅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길이 없으면 그걸 맹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생겨? 길이 생겨. 몇 조에 의해서? 219조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그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모든 길은 219조로 통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219조로 통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길이 다 나 있어요. 진입로가 없으면 뭐가 생겨요? 통행권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통행권이 발생해. 민법 몇 조에 의해서? 그래서 길이 다 나 있어. 이거 219조 때문에. 아니 길이 없으면 여기 댕겨 못 댕겨? 못 가니는데 못 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 이걸? 농사를 어떻게 짓고 사람은 어떻게 왕래를 해요? 그래 길이 없으면 진입로가 없으면 민법 몇 조에서? 통행권을 줘. 여기를 통행하든 여기를 통행하든 통행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B 땅은 어디까지야? B 땅은 여기만 B 땅이죠. 근데 B가 누구 땅을 해요? 자기 땅을 해요? 남의 땅을? 남의 땅을 B가 여기로 통로로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확장되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줄어드는 거. 이거는 왜냐? 인접하니까. 인접하니까 불가피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린관계는 언제요? 전제 조건이 인접했을 때만 이 권리를 준다는 점. 무턱대고 주는 거 아니죠? 인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을 것? 진입로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요? 그럼 이쪽에 뭐가 있을 때요? 우회도로가 있으면 우회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그죠? 불편해도 돌아가야지. 그런데요. 우회도로가 여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에. 오, 예. 100km 걸려. 100km 걸려.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진입로가. 예? 있으나 부적합한 거예요.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으나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한 거지. 너무 불편한 거지. 너무 불편해. 그럼 부적합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 있으나 뭐 할 때? 그럴 때는 똑같이요. 통행권 생겨. 그래서 통행권이 생길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뭐가 없을 때? 진입로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있으나 뭐 할 때? 부적합할 때. 그럼 이렇게요. 뭐가 있을 때? 우회도로가 있으면 통행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김. 우회도로가 있을 때 이때는 통행권 생겨요?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놀부, 여기 착한 흥부. 그래, 흥부가 여기 길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놀부가 뭐라고요? 봐라. 여기 누구 땅이냐? 내 땅이다. 경계가 이놈아 여기야 경계가. 우리 민법에 소유권은 내 맘대로 뭐 하는 거야? 내 맘대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 내가 사용하는 거야. 왜? 여기가 내 땅이니까. 댕기지 마라 여기. 댕기지 마라. 울타리 팡 치는 거야. 댕기게 못 댕기게? 못 댕기게. 그리고 여기로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도 어떻게 해요? 울타리 치죠? 못 댕기게. 그럼 흥부는 댕겨 못 댕겨? 못 댕기죠? 그럼 땅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법에서 상린권을 줘. 통행하라고. 어디를? A 땅 어디를? 이때 땅을 통로로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요? 통행권자.
통행권자, 땅 주인, 이 A 땅, 놀부 땅을 뭐라고 그래요? 통행지 소유자. 뭐라고 불러요? 통행지, 통행지 땅이죠. 통행지 소유자. 그럼 통행권은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통행권자한테. 누구 땅을? 통행지 땅을. 여기를 통행하는 거죠. 어디를 다녀? 나 여기 가운데, 나는 가운데로 갈게요. 뒤야 안 뒤야? 그래서 민법에 정해놨어요. 손해가 가장 적은 대로. 그래 가장자리로 길래라고. 이때 그러면 통행권자는 자기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땅 진입로로 쓰는 거예요? 남의 땅을 진입로로 쓰는 거죠. 그럼 보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남의 땅 쓰니까 보상해야죠. 그래서 보상하고요 안 하고? 보상하고. 보상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통행권 생기는 거예요. 해주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보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끼리 사이좋은 우리끼리. 현실은 사용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법에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보상하고 통행하라고. 그래서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통행권이 원칙이에요. 유상통행권이. 이걸 유상통행권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보상을 해주니까. 그럼 잘 보세요. A는 여기를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를 막고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놀부가 여기다 뭘 짓겠대요? 집을 짓겠대. 길을 막고. 왜? 여기가 조망이 좋아.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고 건물을 짓고 어디로요? 야 흥부야 이쪽으로 되네. 이쪽으로.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통행권, 이 진입로 통행권이라는 게 고정이에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예요. 토지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럼 이건 물권이 아니야. 쓰세요. 이건 물권 아님. 뭐가 아님? 물권 아님. 물권은요, 특정 지역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권이 뭐예요? 물권은 물건이 특정돼야죠. 특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이. 물권의 객체가. 우리가 물권의 객체를 공부했어요. 이게 지금.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그 물건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물건이? 특정돼야 되잖아, 특정. 그 특정된 부동산을 내가 지배하는 거라고. 그죠?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땅 여기 1000평 있으면 1000평 특정된 걸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근데 이 길은, 진입로는 특정돼 있어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놀부가 뭐라고? 이것도 변덕 생겨가지고 여기도 뭐라고요? 댕기지 말어. 집 질 거야, 나 여기다 창고 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부가? 다른 데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진입로 통행권은 특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권이 아닌 거예요. 특정이 안 돼서 물권 아님. 쓰셔요. 뭐가 아님? 물권 아닌 거예요, 물권. 이건 물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특정돼 있지 않잖아. 여기 예민해요? 예민한데요. 물권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이 특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이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이게 움직여. 나 여기 집 짓는다. 여기 집 짓는다. 여기 또 집 짓네. 여기다. 집 지면서 뭐라고요? 야 좀 돌아가. 뭐라고요?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지. 왜? 얘 땅이니까. 맞지요? 그래서 통행권은 권리는 권리인데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은 이거예요, 이게. 자, 이제 조문 보시고 쉬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뭐가 없을 때? 통로가 없는 경우 별표. 맹지죠? 그럼 그 토지 소유자의 삼각형.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그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조금이야 과다한 비용. 위에 도로가 너무 멀어. 너무 멀죠? 그럼 비용 많이 들어 안 들어? 많이 들죠. 그죠? 그럼 이거는 부적합한 거죠? 그럴 때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삼각형. 진입로를 쓸 수 있는 거죠? 진입로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개설도 할 수 있다. 통로 개설의 삼각형. 통로 개설은 뭐예요? 새로 길 만든다고. 길 만들 수 있다고, 길을. 누구 땅에다? 남의 땅에다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있다고. 이때 놀부가 승낙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놀부가 승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기 잘 보세요. 째려보세요. 이 통행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승낙 받으라는 말이 지문에 있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승낙 없이 생기는 거예요. 승낙 없이 진입로 사용. 그럼 놀부가 이걸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막으면 교통방해가 돼요. 그럼 통로 개설할 때 길 만들어야죠. 그럼 길 만들 때 돈은 누가 낼까? 돈은? 도로 개설하는 비용은? 통행권자가. 그래, 거기서 쓰세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누구 부담? 통행권자 부담이죠. 그죠? 27회 기출. 올해 시험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큰데요, 적은데로? 적은 방법을 택해야죠.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뭘 보상해야 돼요? 손해. 보상하고요, 안 하고? 보상하고 별표. 그럼 유상, 무상? 유상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유상 통행권. 됐지요? 예, 여기까지요. 쉬셨다가 취득 시효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